자세한 또 추가적인 속보가 들어오면 전해드리겠습니다만 일단 먼저요. 저희가 무한국제항공 이 사고 직전의 목격자들의 여러 증언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목격자 말에 따르면 비행기 속도가 너무 빨랐고 부딪히자마자 폭파됐다는 겁니다.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자동차 속도로 하면 거의 한 100km? 100km 이상? 예, 그러기 쭉 아예 속도로 없이 그냥 더 탄력 받은 것처럼 그냥 아주 끝까지 밀고 왔어요. 부딪히자마자 방충 꺾이면서 바로 다 폭파했어요. 반대편 그 마을 쪽에서 다시 유턴 회항을 해가지고 다시 이제 상륙을 한 것 같아요. 그 속도가 사실 뭐 제어가 안 되니까 그냥 배 부분으로 해가지고 활주로 부분 아예 밀고 오니까 그렇게 멈추지 못하고 끝까지 가버렸어요. 폭발하자마자 그 불빛 보자마자 한 60m 떨어진 데서 이제 도로 옆이잖아요. 터지는 순간 그 열이 한 1초도 안 되면 와서 그 열이 바로 느껴져요. 그 60m 거기서 폭발한 열이 내 이 볼까지 차 안에까지 그 열이 순간 다 와본 거예요. 예, 당시에 충돌 그 열기가 60m 떨어져 있는 목격자에게 전달이 됐을 정도로 굉장히 처참한 모습이었습니다. 안에 계셨던 탑승객들은 얼마나 더 두렵고 무서웠을까요? 또 다른 목격자 이야기가 더 구체적입니다. 들어보시죠. 지금 원래 그 방향이 비행기 방향 착륙 방향이 그쪽 방향이 아니에요. 반대편 방향이에요. 비행기가 내리는데 그 원래 활주로를 못 내리고 제일 가게 위쪽으로 지나가더라고요. 쳐다보니까 이제 비행기 선회를 하는데 너무 작게 선회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바람 방향에 따라 이쪽으로 내렸다 저쪽으로 내렸다 하는데 이게 원래는 이제 지금 내리는 방향은 반대 방향으로 내려야 정상이거든요. 착륙하기 전에 그러니까 비행기 내리면서 위에서 팡팡팡 소리가 나더라고요. 하늘에서는 이제 팡팡팡 소리가 나서 앞에 공항 끝부분인데 끝부분에 그 방호벽 같은 뭐 벽이 쳐져 있거든요. 거기에 부딪히자마자 바로 터졌어요. 네, 부딪히자마자 바로 꽝 해버렸어요. 예, 이 교수님. 비행기가 내려오면서 위에서 이미 쾅쾅쾅 소리가 났다는 거예요. 이 소리가 이제 엔진이 폭발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폭발음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요. 아마도 이것은 내부적으로 뭔가 이제 기체 내부에 뭔가 이상이 있어서 폭발하는 의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니면 이제 내려오는 과정에서 기체의 흔들림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이런 상황들 때문에 발생한 소음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폭발음이라고 보기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폭발을 했다면 그런 상황에서 아마 다른 여러 가지 폭발의 정황이나 이런 것들이 육안으로 확인이 됐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은 없었던 걸로 보이거든요. 예, 비행기가 내려오면서 위에서 쾅쾅쾅. 그 전부터 만약에 이상 징후가 있었다면 그 안에 타고 있었던 탑승객들은 굉장히 놀라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뭐 이 공항의 문제는 아니라고 지금 국토부가 현재 밝힌 상황인데, 손동현 변호사, 이 무안국제공항이 사실 그동안 이용객이 많지 않았다. 우리나라에 이렇게 공항이 많을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돌았던 공항인데 국제선 취항한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공항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취항 20여일 만에 이렇게 참변이 일어났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일단 무안공항 같은 경우는 정기 국제 노선이 17년 만에 부활이 됐고, 그러니까 지난 8일부터 제주항공에서 국제선을 정기 취항하기 시작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뭐 화목, 토일, 요일 동안 이제 이렇게 정기 운행된다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올해 간신히 이용객 37만 정도를 넘어선 수준이다 보니까 이 적자 논란이 굉장히 좀 오랫동안 지역사회에서 문제가 됐었고, 그래서 흑자를 전환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의 노력을 한 끝에 이렇게 정기적으로 국제선도 취항하는 것으로 정책이 수립돼서 또 20여일간 안전하게 운행이 되다가 이번에 이렇게 대규모 참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한 항공업계 관계자 같은 경우는 무안공항은 이 평소 국내선 운영도 많지 않았던 공항인데 공항이 업무 역량에 비해서 이 제주항공을 비롯해서 저가항공사들의 노선이 최근에 좀 빡빡하게 들어온 거 아니냐, 이런 일부의 주장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학자님, 무안국제공항이 뭐 올해 이용객 수는 37만 명으로 그렇게 많이 다니는 공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늘 고민이 되는 게 이 공항 근처에 뭐 습지나 바다나 뭐 이런 것들이 대부분 있다 보니까
새들이 많이 다녀서 늘 조류 스트라이크에 대한 위험이 있으니까 총을 쏜다거나 뭐 뭘 발사한다거나 등등을 통해서 쫓고는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위험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공항 중에 100% 안전한 곳이 있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겁니까? 대부분의 공항이 해변가에 위치하고 있어서 그러한 위험성은 늘 존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무안국제공항도 아마 설립 당시에는 그런 위험이 있다라는 얘기가 있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노력을 해서 쫓을 수만 있다면 네. 그걸 불구하고 공항을 만들 수는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새들이 많다고 해서 공항을 네. 아예 못 짓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글쎄요, 저 자연 친화적인 또 환경 보호 이런 예. 것을 통해서 공항의 설립 이런 것들을 제한해서 그 벽에 부딪힌다면 이제 건립 자체가 이제 못할 수도 있는데 예. 그렇지 않고 어떤 지역 발전과 또 항공교통 수단을 이용하는 이용객 수의 급증 등으로 해서는 이러한 것의 필요성이 절실하게 느껴진다면 뭐 건립할 수가 있겠죠. 예. 아까 설명을 잠깐 해주셨지만 이렇게 17년 만에 전기 국제 노선이 부활해서 이제 막 승객들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무안국제공항에서 저가항공 제주에어가 지난 8일부터 정말 얼마 안 됐습니다. 뭐 한 달도 채 안 됐는데 무안공항 국제선 정기 취항을 해서 이 지역 인근에 사시는 분들은 굉장히 편하게 해외를 다닐 수 있었는데 불과 20여일 만에 큰 참변이 일어났습니다. 자, 저희가 활주로 길이를 한번 준비해봤는데 이 교수님, 인천국제공항은 워낙 비행기들이 많이 뜨고 국제선 주로 많이 다니니까 최장 4km짜리 활주로도 있는 걸로 봐요. 무안국제공항은 2,800m. 이 정도면 문제가 없는 겁니까? 예,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제로 지금 현재 이 무항공항에서 이 착륙하고 이륙하는 비행기 사이즈, 크기에 대비해서는요, 저 정도 이러면 충분히 뭐 문제 없이 이착륙이 가능한 규격에 맞는 이 공항이다, 활주로 사이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러한 부분에도 불구하고 일부 이제 그 안전성이라든지 또 추가적인 부분 때문에 이런 부분 일부도 확장을 하는 그런 과정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보시다시피 대구라든지 청주 같은 경우에는 국제공항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보다는 또 짧은 활주로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활주로가 특별히 이 무안공항이 짧아서 문제가 생겼다 혹은 또 사고가 발생했다 이렇게 추정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현재 2,008km인데 이걸 3.2km로 늘리는 활주로 확장 공사를 이제 완공을 얼마 안 앞두고 나서 사고가 나서 조금 더 늘렸으면 사고를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만 오늘 국토부에서 일단 현재로서의 조사 결과는 이 활주로의 문제는 아니다. 라고 보고 있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버드 스트라이크, 조류 충돌의 가능성을 경고했었는데 아마 그쪽으로 사고 가능성을 현재로서는 의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활주로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 확인을 직접 해보시죠. 무안공항 정기국제선이 17년 만에 개항하게 된 좀 배경이 좀 궁금하고요. 사전에 위험하다고 좀 파악하거나 그랬던 부분은 없었는지. 무안공항에 다시 이제 항공사들이 취항한 것은 우리 항공사업법 상에 항공사업자들이 이제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 항공사가 이 무안공항에 국제선 노선을 취항을 하겠다라는 신청이 있었고 그 이후에 항공사업법에 따른 절차를 또 진행을 하고 뒤에 이제 운항이 이제 시작된 거다. 데일리로 국제선 운행은 해도 크게 문제가 없는 공항인 건가요? 그 전에도 사실은 무안공항에 운항을 했었습니다. 꽤 국내선, 국제선 할 거 없이 운항을 쭉 해왔던 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동안에 항공 수요를 고려해서 항공사들이 운항을 좀 조정을 했던 그런 과정이 있는데 이번에도 사실은 수요에 따라서 운항 계획을 조정을 했고 그거에 따라서 운항을 지금 이제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공항의 문제는 현재로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학장님, 근데 조류가 뭐 여러 종류가 있겠습니다만 예. 그렇게 비행기에 치명적입니까? 조류 자체가 항공기의 어떤 엔진에 반강제적으로 이제 흡입이 돼서 엔진에 문제를 야기시키기 때문에 예. 한쪽의 동력이 완전히 또는 극단적으로 양쪽 모두의 엔진의 동력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아주 주요 뭐 매개체가 되기 때문에요. 예. 그런 측면에서는 되게 이제 위험스러운 것이죠. 여러 마리가 들어가면 모를까? 한두 마리로 막 엔진이 고장나고 이런 건 아니죠? 그렇진 않습니다. 그 엔진 제작사가 이제 따로 있는데요. 그 항공기 동체 제작사 말고 엔진 제작사에서 엔진을 제작을 할 때 시험 운영을 해봅니다. 즉 어떠한 그 새에 유사한 것을 강제적으로 투사를 해갖고 엔진에 어느 정도의 그러니까 그 피해가 발생이 되는지 또 네. 엔진의 추력이 또 엔진의 어떤 다양한 그 블레이드 날개들이 깨지거나 부러져서 불을 야기시키는지 이런 안전도 측정을 다 해서 예. 완성된 제품입니다. 엔진은. 그렇군요. 네. 자, 이 교수님, 걱정스러운 건 지금 계속해서 사망자가 늘고 있습니다. 꽤 오랜 시간 지금 수색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 폭발 당시의 충격으로 인해서 이 수습이 좀 늦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더 멀리 이렇게 그 수색 반경을 더 넓혀야 되는 겁니까? 아닌데 실제로 본다 보면 지금 이제 수색하는 과정이라는 건 이제 사라진 어떤 이제 실종자를 찾는다 이런 개념보다는요 이미 이제 대부분 사망한 상태인데 이분들의 이제 사체라든지 또 이를테면 흔적들을 이제 찾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또 말씀드린 대로 현장에서 이런 부분들의 많은 훼손들이 이루어진다면 사고 조사나 또 신원 확인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요. 이런 것들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진행이 되고 있어서 시간이 길어진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현재 실종자로 분류된 이런 분들이 우리가 정말 어디 있는지 몰라서 못 찾는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이미 사망으로 추정은 되고 다만 이제 사망으로 추정된 시신들이 지금 잔해야 섞여서 깔려 있다거나 혹은 또 그 위치에 있지 않아서 이런 예. 부분의 위치를 확인하면서 사실은 이제 찾아내는 과정들 또 여기에 대해서 또 신원 확인이 가능한지 여부까지를 예. 확인하는 것까지를 해서 굉장히 좀 시간이 지연될 가능성 또 예.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실종자 가족이나 유가족들이 무안공항으로 와 계십니다. 예. 그래서 소방 관계자나 도청 관계자들이 브리핑을 하고 계시는데 왜 시신이 수습이 되면 또는 확인이 되면 병원으로 영안실로 가야 하는데 가지 않고 있는 이유는 확인이 안 되기 때문입니까? 예, 그런 부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발견된 시신조차도 사실은 이 부분의 신원이 어려운 상황들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강한 폭발과 강한 화염에 노출됐기 때문에 시신 자체가 사실 어느 분이 것인지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들 예.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테면 일부 영안실이나 이런 것들로 이제 흩어서 보냈을 경우에 오히려 그분들의 신원 확인이나 이런 과정들이 훨씬 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찾기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요. 이러한 부분들을 지금 임시 영안실에 놓고 이분들이랑 관련돼 있는 이제 이를테면 생체 정보라든지 또 DNA 정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신원 확인을 하면서 확인된 이런 이제 시신들에 의해서 영안실로 보내는 이런 과정으로 지금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빨리 좀 수습이 좀 되고요. 또 혹시라도 기적적인 일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무안국제공항 주변의 특성상요, 논과 습지가 많아서 이 새들의 활동이 활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조류 전문가 조삼래 명예교수 전화 연결해 볼까 합니다. 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네. 예. 자, 이 버드 스트라이크로 인한 항공기 사고, 왜 새들이 이 엔진으로 빨려 들어가는 일들이 자주 일어나는 겁니까? 공항의 그 목적이나 새들이 사는 목적이 겹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공항이라는 자체가 그 해안가나 그 넓은 개할지 여기 위치하고요. 예. 또 요즘에 많이 오는 새가 이제 철새 주로 오리 물새인데 네. 얘들이 좋아하는 곳이 또 역시 마찬가지로 해안가, 또 습지가 있는 거 이런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둘 다 그 목적이 겹치기 때문에 이런 불상사가 생긴 겁니다. 근데 엄청 그 항공기가 큰 굉음을 내고요. 또 네네. 엔진에서는 화염이 있기 때문에 새들이 들어가지 못할 것 같은데 그렇게 빨려 들어가나 보죠? 그래서 저는 구조적으로 이제 엔진 그 구조를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빠른 그 속도로 날아가는 과정에 그 새가 거기 오면은 당연히 빨려 들어갈 수가 있죠. 예. 이게 사고 여객기가 오늘 오전 9시경에 사고가 났습니다. 네. 그 네네. 시간대가 이런 새들이 주로 활동하는 시간대라고 봐야 합니까? 그렇죠. 새가 이제 철새들이 이제 무질서하게 날아다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상당히 규칙성이 있어요. 그래서 요 때는요, 밥 먹는 자리, 요 때는 잠자리, 식자리 정해져 있는데 주로 밥 먹는 시간이 많은 시간은 밤에 이제 소화가 되기 때문에 배고플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통 한 7시부터 한 2시간 그 아침 일찍 그리고 자기 전에 또 2-3시간 요때 활동이 많죠. 그래서 아마 9시라면 그때 먹이 활동이 활발
그때 시기가 아닌가 싶어요. 그렇군요. 근데 새들이 좀 싫어하는 게 있다면 뭐 특정 소음이라든지 특정 환경이 되면 새들이 거기에 머물지 않는 그런 걸 좀 활용하면 이런 네네. 새와 항공기의 충돌을 방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건 뭐가 있습니까? 그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그 버드 스트라이크는 국내뿐이 아니고 문제인데, 그래서 특히 고가의 그 전투기 같은 것도 추락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쫓기 위해서 무슨 소음을 그 싫어하는 그 초음파를 보낸다라든지 아니면 공포탄을 쏜다라든지, 또 일부 지역에서는 이 새들이 싫어하는 맹금류, 천적을 이용해서 얘들을 못 간다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쓰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결국에는 새가 이제 그 생물체이기 때문에 우리 예측 불가능한 그런 사건이 벌어지기 때문에 항시 관찰을 촘촘히 해서 좀 불사사가 없도록 하는 것이 최상책이겠죠. 예. 그렇다면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여러 군데 울릉도를 포함해서 가덕도 공항들이 들어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렇다면 네네네. 이런 새들의 움직임, 이게 철새 도래진지 이런 것들을 좀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겠군요. 당연하죠. 그래서 그런 것을 철저히 그 과학적으로 좀 검증을 해서 최대한 사람이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은 막아서 이런 대형 사고가 없도록 하는 것이 최상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네. 예, 조류 전문가의 얘기를 들어봤는데 아침 시간대에 주로 어떤 벌레를 찾기 위해서 새들이 활동이 왕성한 시기라 아마 그때 사고가 발생한 것 같다라는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고 새들이 많이 활동하는 시간에 학장님, 뭐 비행기를 그 시간은 피해서 랜딩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새들의 활동이 또 특정 시간대에 이렇게 집중돼서 활동하는 것도 아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항공기 입장에서는 좀 예방 방지 차원에서 라이트들을 환하게 킵니다. 즉 이제 착륙할 때는 랜딩 라이트라는 것을 일찍부터 켜서 새들이 조류가 불빛을 보고 피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합니다. 예. 그거는 이제 이륙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래서 이륙 착륙 저고도 입장에서는 그러한 항공기에 있는 다양한 라이트들을 계속 켜갖고 조류를 회피하는 방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예. 현재로서는 아직 정확한 100%의 사고 원인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국토교통부 쪽에서 또 관제탑에서 조류 충돌을 조심해라라는 경고를 했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가장 유력한 사고 원인이 조류 충돌인 것 같아서 제가 그 내용 자세히 분석을 해봤습니다.